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일 관계의 파국, 누가 가장 큰 덕을 보는가? 대일 관계와 관련해서 널리 알려진 대남적과 북한의 대남적화 전술 가운데 하나가 갓건 전술입니다. 갓건 전술,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갓건 전술은 1972년도 김일성 정치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북한의 대남 통일 정책 중 하나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강력한 그런 정책의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갓건 전술입니다. 한국을 갓으로 비유하고 갓건은 각각 미국과 일본으로 비유해서 한일 관계를 파탄내면 자연스럽게 한국을 적화시킬 수 있다는 북해의 오랜 대남적화 전술이 바로 갓건 전술입니다. 신문을 보면 관제 언론 조사 여론기관들은 더 많은 국민이 앞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할 것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지금의 여건의 의중을 반영하는 그런 관제 여론조사 결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일 간의 갈등을 임함에 있어서 반일 감정과 한국인의 민족주의 정서에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는 앞으로 훨씬 더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이제 한일 관계를 파탄 내몰고 다음으로 한미 관계를 균열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관계를 와해시키는 것이 바로 북한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그런 전술과 전략의 목적이자 수단이자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은 스탠스가 반일인 인간이죠. 문재인은 본인의 시대착오적이고 현실 부정적인 친북 스탠스로 인해서 본인에게 쏟아지는 비판과 거부감을 돌릴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적을 설정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쪽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조선인들에게는 일본만큼 좋은 적이 없죠. 가져다 대기 편하니까. 외교 무대에서 끔찍한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2017년 말에 유엔 총회에 참석한 문재인은 한미일 정상과 실무자들이 만나서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아베 면전에다 대고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2018년 5월에는 도쿄에서 한일 정상 오찬을 하는데 아베가 취임 1주년을 기념한다면서 케이크를 준비해서 내놓습니다. 한국어로 삐뚤삐뚤하게 취임 축하 메시지까지 써서요. 그리고 아베가 자 같이 드십시다 하니까 면전에다 대고 나는 단 거 못 먹는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오죽하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본 측 인사들이 눈에 띄게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인들끼리도 누가 선물을 주면 눈앞에서 나 이런 거 안 먹어 하고 거절하는 경우는 없죠. 그야말로 무례함의 극치였던 겁니다. 외교 무대라는 것이 아무리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만났으면 일부러라도 더 친한 척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총리 면전에다 대고 나 너랑 친구 아니야, 나 너 싫어, 나 네가 주는 거 안 먹어 이러고 온 거예요. 그야말로 언프로페셔널의 극치죠. 생각해보세요. 지가 지 주둥이로 나 네 친구 아니야, 나 네가 주는 거 안 먹어 라고 면전에서 모욕을 주는데 대체 왜 한국을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에 올려주겠어요? 25일 출간한 책에선 문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북한 위기의 시기에 한국인은 친북 반일 대통령을 선출했다고 썼습니다. 과거에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만 머리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음은 반드시 노골적인 반일 정책을 펼 것이고 그때 일본은 의연하게 임해야 한다며 미국, 일본 간 틈새로 부는 바람이 한국을 더 궁지로 몰 것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친북 반미 분자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게 국내에서는 자꾸 변명하기 때문에 그걸 가르기를 힘들지만은 김정일이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명백하거든. 한마디로 말해서 김정일이와 공조하는 집단이다. 이 공조하는 집단의 정책은 뭐인가? 햇볕 정책이다. 햇볕 정책이야말로 김정일이의 대남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첫째로 이 햇볕 정책은 평화주의의 가면을 쓰고 있다. 평화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화의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그놈의 그 평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여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그래서 여기 햇볕 정책 주장자들이 뭘 해서 만나고 와서는 여기 전쟁 없어진다. 이것을
이 전쟁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그런 술책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의 기본 전략은 미군을 철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좌파 정권을 세우고, 그들이 갑자기 기습해가지고서, 이 100만의 그런 특수부대들이 다 요소를 점령하고서 연방제를 선포하자는 거거든. 그게 기본 전략이에요.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폐지된 데 이어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도 폐지됐습니다.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겠다라는 정치적인 선언입니다. 따라서 유엔사의 지위라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주둔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둘째로 이 햇볕 정책이 무슨 가면을 쓰고 있는가? 민족주의의 가면을 쓰고 있거든.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그 자주적으로 하는 게 뭐니까 미국을 반대하는 거거든. 미국을 배제하자. 외세를 배제한다.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그 민족주의를 인정합니까? 늘 김일성이 그렇게 말해서. 남조선 정권이라고 하는 건 갓쓴 정권이다. 갓이라고 하는 것은 갓을 끌어말하는 그 갓근이 생명이다. 한 갓근은 미국과의 연결되는 갓근이고, 하나는 일본과 연결된 갓근, 그 갓근을 이렇게 맺는데, 그 미국과의 갓근 끊고, 일본과의 갓근 끊게 되면 입으로 불어도 그놈의 갓이 날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략은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일본과의 그런 공조체계를, 이게 바로 김정일이 여기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고취시키게 해주고, 미국과의 동맹을 끊고, 일본과의 공조체계를 끊자는 그 전략에 공조하는 거 아니고 뭐 있겠는가? 이번 제품을 팔지 않겠다는 가게들이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네 마트와 편의점 3,000군데에 이어서 회원만 2만 곳인 슈퍼마켓 협회까지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식당, 술집, 스크린 골프장까지 일본 물건은 취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